자, 이제 스마일즈를 다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코드를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여기 폴더 안에 올려놨어요, 파일을. 그래서 먼저는 오큐토럴 토시시티를 정리를 하고 다운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다스 계속 써오고 있죠. 판다스로 그냥 읽으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정리를 할 게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정리를 할 건데요. 보시면 이름, 데이터 이름, 이게 아마 DB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 같이 섞여 있으니까 레이블이 붙은 거 같고 좀 쉽게 쓰라고 오랄 토시시티 데이터만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뽑아서 정리를 해줬다고 보고요. 보면 이름이 있고 카스 넘버가 있고 DTXS ID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정보가 있고 엔드포인트 값이 있고 실험 값이 있는데 먼저는 믹스처입니다. 이거 엑셀 파일 실제로 보시면은 믹스처인 애들을 밑에 내려간 믹스처가 있는데 보면은 믹스처 성분이 하나 더 써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구나. 저 포뮬레이션이라고 한 데 들어가 있어요. 포뮬레이션. 그리고 주요 성분이 몇 %인지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랑 같이 섞여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섞여 있는 거는 일단 고민을 안 할 거라서 이 믹스처라고 되어 있는 걸 다 제거를 해줄 겁니다. 믹스처라고 하는 거에 안에 내용이 뭐가 있나 보니까 케미컬이라고 하는 게 11,653개 그리고 믹스처라고 되는 게 4,514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케미컬이라고 그러면 단일이고 믹스처라고 하면 다른 게 섞여 있는 거니까 믹스처에서 케미컬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레이블이 케미컬인 것만 뽑아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LD 50값만 쓸 거예요. 왜냐면은 이것도 보면은 자 믹스처면은 GHS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블이 하나 LD50 하나가 아닌 거예요. 데이터에서 우리는 LD50을 예측하는 걸 만들 거기 때문에 자 LD50만 뽑으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단일 화합물은 다 LD50 값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부등호가 붙어 있어요. 리스폰스 모디파이어라고 하는 컬럼을 엑셀에 들어가서 보시면 부등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등호가 없는 거. 부등호 없는 거니까 이 컬럼이 빈칸인 거, NaN 값인 거만 선택을 했고요. 다음 레퍼런스라고 하는 컬럼을 보시면 이렇게 막 써 있습니다. 근데 레퍼런스가 그냥 비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이거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제거할 때는 여기 보시면 아까랑 조금 다른 게 아까는 이렇게 썼죠. 자, 요거를 보시면은 요거만 나 이렇게 뭐 셀 이렇게 추가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은 이게 한번 출력해 볼까요? 아이고, 제가 다른 걸 실행하고 있어서 안 나오는데 이거 출력해 보면은 이제 그냥 이런 거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판다스 보시면은 인덱스가 있고 컬럼들이 이제 막 있잖아요. 쭉 있는데 이게 뭐 0, 1, 2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만 실행시키면은 요 컬럼이 NaN이냐? 그러면 true. 아니다. false. 아니다. fals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인덱스 전체에 대해서 요 값이 붙어 있고요. 요거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중에 true인 것만 골라서 넣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궁금하면 얘만 복사 붙여넣기 해서 다른 셀에서 실행을 해보시면 아는데 자 true가 선택이 되는데 우리는 자 레퍼런스가 비어있지 않는 걸 선택하겠다죠. 그러니까 자 비어있는 거에 반대로 선택하겠다 해서 물결 표시하면은 그 true는 false가 되고 false는 true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 뒤집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 true로 나왔으면은 false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true로 나왔던 얘기는 빈칸입니다. 물결표 붙여주면은 이제 이게 뒤집히는 거죠. 자, 그래서 빈칸이 아닌 걸 선택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빈칸이면은 true 값인데 false가 더 선택이 안 되는 거고, 빈칸이 아니면 여기서는 F가 나오는데 물결 표시를 붙여줌으로써 이게 true로 바뀌어요. 그러면 얘는 선택이 되고 얘는 선택이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레퍼런스가 있는 것만 선택하겠다. 이 물결 표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화합물이 있어요. 이름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막 중복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름 여러 개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이름 똑같은 거 여러 개. 지금 이름 다 똑같죠, 이만큼이? 이게 똑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을 보면은 실험값도 같냐? 실험값은 또 달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같은 애인데 실험값 다 다르죠? 자, 그래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독성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보통 저렇게 값이 여러 개 있으면 평균을 낼까 뭐 중간값을 쓸까 고민하지만 우리는 화합물이 유해한지를 보는 거고 그러면 보수적으로 보는 게 더 좋으니까 LD50이 낮을수록 독성이 강하다. LD50이 낮으면 그러면 화합물이 뭐 여러 개가 있으면은 A, B, C, D가 있는데 그러면 이 중에 저는 제일 낮은 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중에서 뭐 이렇게 10, 20, 5, 30 있으면은 얘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낮은 값을 갖고 예측을 해주면은 독성이 강할 것 같은 물질을 찾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걸러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 하는 게 보면 일단 이름을 다 골랐어요. 그 다음에 set을 한번 했죠. 이걸 해주면은 중복된 값이 다 날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리스트로 바꿔줬어요. 이러면 중복된 거 제거하고 리스트를 다시 만들어줘요. 그래서 보시면은 맨 처음에는 보니까 6826개였는데 이름이 겹치는 걸 뺐더니 4990개가 됐어요. 4990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자, 케미컬 이름을 자 보면은 페닐 아세트알데하이드 그러니까 첫 번째 거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할 거는 가장 낮은 값을 찾을 건데요. 제가 포문을 만들기 전에 테스트 한번 한 거예요. 어떻게 포문을 만들면 좋을까 고민을 계속 하다가 제가 테스트를 먼저 했는데 일단 요 코드는 여기 포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케미컬 네임 안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가져오면서 실행하는데 보면은 얘랑 똑같은 이름이 있는 걸 다 뽑아줘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얘가 1보다 많으면 그러니까 얘가 단일이면은 그러니까 이 화합물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딱 값이 하나 뽑힐 거고 이 화합물이 들어간 게 여러 개면은 여러 개가 뽑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의 쉐입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혔으면 3개죠. 그러니까 얘가 뭐 3이면 1보다 크니까 일단 여기서 멈춰 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멈췄을 때의 요 값을 보려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대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가 뽑혔어요. 이 경우에는. 자, 그럼 여기서 idx min 그러면은 이 4개 중에서 가장 작은 애의 id를 뽑아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ld50 값이죠. 엔드포인트 안에 지금 ld50 값만 들어있는데 엔드포인트 값이 가장 작은 애의 인덱스를 뽑아줘 하면 이렇게 뽑힙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를 한번 더 한 게 화합물 첫 번째 거만 한번 넣어서 봤을 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딱 하나 나오죠. 자, 이 경우에도 자, 최소값의 아이디 뽑아줘. 그러면 그냥 요거 인덱스에 이 지금 잘라놓은 데이터 프레임의 아이디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러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으면은
화합물 이름이 있죠. 이걸로 다 넣어보자. 그러면은 뭐 1개짜리도 나오고 뭐 많이 중복되면 4개도 나오고 뭐 2개도 나오고 할 건데, 요거 아이디를 이렇게 모을 거예요. 요거 중에 얘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면은 가장 작은 애의 아이디, 여기서도 가장 엔드포인트 값이 가장 작은 화합물의 아이디 하나, 여기가 엔드포인트 컬럼이라고 하면은 하나짜리는 아이디가 하나니까 그냥 하나 선택되겠죠. 근데 여기는 보고 여기가 제일 작은데 그럼 이거의 아이디를 주는 거예요. 얘도 보고 얘가 더 작네, 그러면은 이 값에 더 작은 화합물의 인덱스를 뽑는 겁니다. 아이디라고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겠네. 요거 데이터 프레임마다 인덱스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뽑아내면은 제가 선택하고 싶은 인덱스가 나오고, 요거만 여기서 뽑아내면 돼요. सब셋을 싹 해내면은 중복된 거는 이제 나중에 다 빠질 거고, 제가 원했던 요 데이터, 요 데이터, 요 데이터만 선택이 된 데이터 프레임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지금 포문을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C 인다이스라는 리스트를 빈 거를 만들어 놨고, 여기에 아이디를 모아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케미컬 네임을 하나하나씩 가져오면서 데이터 프레임을 일단은 이름이 똑같은 데이터 프레임만 선택을 하고요.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엔드포인트 값이 가장 작은 로우의 아이디를 찾습니다. 그리고 얘를 모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여기서 내가 찾은 인덱스 값만 갖고 있는 줄들을 다 선택해라. 그래서 쭉 뽑아 보니까 4,990개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제가 아까 위에서 화합물 개수를 확인을 했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요거 중복을 제거했더니 4,990개가 남았습니다 라고 확인했죠. 자, 그래서 중복이 잘 제거가 됐으면은 요 개수랑 여기서 출력했을 때 요 개수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도한 대로 진행이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처리 과정이고, 그 밑에서부터는 펍캠 파이에서 다운받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펍캠 파이를 이제 설치를 하셨으면은 여기서 get compound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그래서 화합물 이름을 제가 그냥 위에 데이터 프레임 출력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하나 복사해서 붙여넣고, 그 다음에는 이름 name이라고 하는 애를 넣어서 이 줄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리스트 안에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이게 컴파운드가 여러 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을 받으면 이 리스트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형태로 나오니까 여기 대괄호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0인 거죠. 그래서 0번째 거.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값이 여러 개 나와도 0번째 것만 쓸 거예요. 보통 얘가 베스트 매치 결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0번째 것만 쓸 겁니다. 첫 번째 것만. 그래서 이 첫 번째에 있는 애를 받고, 첫 번째에 있는 애 뭐가 있지 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져올 수 있는 게 많은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 스마일즈 코드죠. 자, 그래서 스마일즈 코드를 이렇게 하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에서 이게 리스트로 나오니까 리스트의 첫 번째에서 스마일즈 코드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했고, 자, 그래서 다운받는 코드를 제가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단 제가 실행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이 부분은 일단 포문을 먼저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iTorrow라는 걸 쓰는데요. iTorrow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짠.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은 인덱스가 있죠. 0, 1, 2 있습니다. 1, 2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포문에서. 자, 요 인덱스랑 요 한 줄을 가져옵니다. 요 아이터로우라는 걸 이제 포문 안에서만 쓰거든요. 포문 안에 쓰면은 이렇게 따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변수가 두 개 필요한 거예요. 포문 안에서. 왜냐하면은 값이 두 개가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넣고 여기 한 줄은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 포문이 돌아가면은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가져옵니다. 그 줄의 인덱스와 함께. 그래서 이렇게 쭉 가져오고요. 그럼 한 줄을 가져왔을 때 저는 거기서 chemical name을 이름으로 가져와서 다운을 받습니다.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없으면은 이렇게 빈 리스트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if가 만약에 이게 if하고 리스트가 들어가 있으면은 빈 리스트면은 실행 안 하고 나가고요. 리스트 안에 뭔가 있으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실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if문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스마일즈 코드를 받을 거고 스마일즈 코드를 저장을 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코드 핵심인데 제가 이제 여기 쓴 것 중에 try라는 걸 썼어요. try 하고 accept인데 이게 에러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pubchem get compound를 쓰면은 이 이름을 가지고 pubchem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버로 가서 데이터를 요 이름에 맞는 애를 찾아서 다시 가져옵니다. 이게 서버예요. 자, 근데 이러면은 서버가 외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서버에 문제가 생기거나 서버 자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인터넷이 문제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막 외부에서 접속량이 많아져서 제가 접속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접속 에러가 생겨서 문제가 돼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코드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외부의 서버에 접속하다 보니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게 실행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러가 나는데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그냥 다시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러가 난다고 코드가 끊어지면 저희한테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try except라는 걸 같이 쓰는데 얘네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자, try는 뭐냐면은 요 try 안에 자, 포문도 이렇게 안에 들여쓰기 한 것까지가 이 코드가 안에 들여쓰기 한 부분은 포문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트라이문도 트라이문 기준으로 들여쓰기 된 거는 요 트라이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행하다가 어디선지 모르겠는데 에러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건너뛰어서 일로 가요. 그래서 except 안에 있는 거를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except 안에 있는 거 실행을 하고 다시 폼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쭉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나도 코드가 그냥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try랑 except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진행을 할 때 그냥 에러 나는 거 건너뛰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try except 구문을 같이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거는 보면은 자, 다운을 받는데 결과가 있으면은 저장해라고 했죠. 근데 에러가 나면 어떻게 하지? 그건 나중에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난 거를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를 만들었고 에러가 나면은 에러가 났을 때 인덱스를 저장해 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만 모아서 다시 실행해 보면은 제가 확실히 다운받을 수 있는 거를 알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는 이 부분인데 여기를 보면은 제가 이걸 왜 했냐면은 데이터 사이즈 전체랑 현재 진행 상황을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 다운을 성공하면은 더하기 1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진행 상황을 보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중간에 프린트가 안 되면 불안해요. 이게 별표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막 찝찝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결과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레스가 100이 됐을 때마다 퍼센트를 출력해라 이런 건데 프로그레스는 계속 더해주죠. 하나
그러니까 지금 0으로 시작했는데 하나 다운받는데 성공하면 1이 되고 2개 성공하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3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 퍼센트는 나머지를 계산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100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레스가 1이면은 1% 10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머지를 구한다고 해서 나머지가 1이죠. 1을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을 100으로 나누면 몫은 0이고 나머지는 1이죠. 그래서 1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계산 나머지가 0입니까? 아니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되고 나갑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스 값이 1, 2 계속 올라가다가 100이 되면 100을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이죠. 그죠? 몫은 1이고 나머지는 0입니다. 그러면은 100번 수행했을 때 한 번 요거를 실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쭉 가다가 뭐 100일, 102 가다가 200이 되면 200% 100을 하면은 이게 나누기를 찾는 연산자니까 몫은 2고 나머지는 0. 그러니까 이때 또 한번 출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성공했을 때 한 번 나왔고 200번 성공했을 때 한 번 나왔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코드가 잘 진행되고 있나를 보기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여기 다운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주시고 저도 다 다운 받으면 다음 영상 이어서 올리겠습니다.